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추석 연휴가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또 연휴 보내고 오셔야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거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워낙 들뜬 마음에 술 많이 마시다가 그 사고 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다고 하고요. 정말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119 구조 건수가요. 평상시보다 60% 넘는다는 그런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모쪼록 과식 조심, 술 조심, 안전 조심 하셔서 정말 풍성하고 정말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또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말끔히 좀 해결해야 할 임무가 있어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드릴 거예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2077-6330번 지금부터 전화 열어둘게요.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저희와 함께, 저희 또 전문가님과 함께 그 고민들을 나눠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02797-0300번으로는 문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매일매일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9.1 부동산 대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표님. 네. 그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경매 시장이 좀 들썩이고 거리고 있다는 얘기들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혹시 네. 근데 경매 시장 하면 좀 뭐 큰 수익을 바랄 수는 있지만 주의할 것들도 상당히 많은 시장 아니겠어요? 좀 유의할 부분들. 일단 뭐가 경매라고 있을까요? 한다면 일단 기존 시세보다 좀 싸게 사는 방법론을 갖고 이제 경매에 임하는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이제 경매라는 부분이 낙찰가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지금 평균 낙찰가율이 85%가 일단 넘었다라는 부분은 일반 시세 대비해서는 85%라고 했을 때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급매 수준의 가격하고 엇비슷한 정도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낙찰을 받고 나니까 현장의 급매물들이 더 싸더라라는 경우들도 많이 부닥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경매를 얼마에 써야 될지는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시세 조사를 분석한 후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낙찰에 임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너무 많게 되거나 또 경매를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좀 높게 책정을 해야 일단은 낙찰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을 옆에서 부추긴다고 해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간다. 그러면 오히려 낭패를 보는 사례도 많고요. 맞아요. 네. 또 항상 경매가 좋은 부분이 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경매 좀 많이 경험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권리 분석을 통해서 법정 지적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하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컨대 이렇게 유찰돼서 계속해서 물건들이 가격이 이제 경매 물건이 가격이 낮춰졌다라고 해서 그런 물건만을 찾아다시는 분들 보면은 네. 나중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 낙찰 받고 나서 안 팔려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유, 골치 아파. 예, 왜냐하면 네. 유찰이 그만큼 많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적은 것이고요. 이유가 있는 시장에서 거죠. 내다 팔고 싶어도 워낙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황금성을 생각하면은 적절하게 낙찰가율이 좀 적은 상태 그리고 유찰이 너무 많이 됐다고 해서 너무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달려드는 거는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네.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분명히 좋은 물건 그리고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곳이긴 한데요. 그만큼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도 많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도 저희가 모두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가진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셨을까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리죠. 어떤 궁금증 네. 때문에 전해 주셨어요? 아, 제가 풍락동에 있는 심효정이에요. 네, 네, 네네. 네. 근데 제 다름이 아니고 네, 네, 제가 시청자님. 풍락동에 44평 한강극동 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네. 저기 신흥주공 성남시에 있는 산성역 옆에 신흥주공 아파트 27평을 갖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싶어서.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곳이 풍납동이라고 하셨죠? 한강극동, 네네, 풍납동, 한강극동. 한강극동 네. 아파트. 그리고 두 번째가 신흥동, 네,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 네네. 주공 아파트라고 하신 거 맞죠? 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부동산에 대한 진단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네. 네. 네, 우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제, 그제 좀 날씨가 안 좋았다가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죠. 네네네. 이렇듯이 비 오고 조금 날씨가 굳은 상태가 있는가 하면은 또 날씨가 이제 화창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자, 이 두 개 갖고 계신 게 하나는 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네네. 한강 예, 극동 예. 아파트. 네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성남에 있는 신흥동에 있는 신흥 주공 아파트예요. 네네. 일단 그 날씨로 비유를 한다면 풍납동은 일단 날씨가 맑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흥 주공 아파트는 날씨가 지금 굉장히 비 오고 날씨가 굳은 날씨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 우선 왜 그 풍납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가 그래도 좀 괜찮겠느냐라고 한다면요. 네네. 일단 입지적으로 이쪽이 이제 송파구에 속하긴 하는데요. 네네. 주거환경 한강변에 또 이제 서울 아산병원 인근에 있어서 네. 주거 환경에서 얘기하는 이 지역의 어떤 교육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실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 잠실이라든지 이제 신천동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일단은 조금 가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움직임도 굉장히 조금 좀 두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네. 더더군다나 잠실 제1롯데월드가 이렇게 이제 내년 말에 이렇게 준공이 되면서 지금 이미 그 잠실 파크리오라든지 인근에 있는 잠실 아파트 일대도 가격이 이미 뛰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한강 극동 아파트에 있는 풍납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아직은 좀 잠잠한 것 같지만 전세 금액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런 부분이 가격의 반등 요소로 지금 자리 잡힐 겁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좀 잠잠하다가 좀 대책 마련, 특히 이제 9월 1일 대책에 의해서라면 네. 전체적으로 신도시라는 공급 중단이라든지 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힘입어서 일반적인 아파트 중에서 전세 금액이 꿈틀꿈틀대고 여기처럼 조건이 근처에 인구가 유입되는 여러 가지 양호한 효과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소재가 있는 이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풍납동은 조금 지켜봐도 괜찮을 거예요. 한 2년 정도는. 네네. 그게 이제 잠실 제1롯데월드가 내년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니까 앞으로 2년 정도까지는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신흥동이 이게 문제예요, 이제. 신흥동이 사실 이제 재건축 단지잖아요. 네네. 워낙 단지도 크고 사실 그 성남에서 신흥주공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만큼 사실 재건축 그 단지로서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단지이긴 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관리처분 단계에서 문제들이 많이 속출되고 있죠.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액, 내가 내야 될 추가 분담금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네. 조합원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심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내야 될 추가 분담금도 많을 뿐더러요. 또 여기서 이탈 현상, 즉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사업이 으쌰으쌰해서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평가액을 받고 그 다음에 그냥 청산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그거에 대한 고스란히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그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빠져나오는 게 많은데 아, 예. 빠져나오자니 이런 그 빠져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피해가 둘 다 있는 겁니다, 솔직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성남시에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빨리 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도 잘 거래가 안 될 거예요. 네. 워낙 시장이 지금 좀 일반적인 재건축보다는 일반 분양 아파트, 특히 위례 신도시가 그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놓여 있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그냥 가십시오. 그냥 가시고요. 지금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금 뭔가 움직임이 생겨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청산을 받든지 아니면 몇 평짜리를 신청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을 상태가 지금 올 하반기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단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옛날에 그 시험을 봤을 때 눈치 작전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지금은 그럴 때예요. 그래서 둘 다가 지금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이렇게 어디 내가 이제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는다든지 청산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를 섣불리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서요. 네네. 제가 말씀드린 한 10월이나 11월 달에 다시 연락을 주셔서 그 단계 추가로 내가 청산을 신청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 그냥 그 단계가 아마 10월이나 11월 달 있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예, 그 단계에서 한 번 더 연락을 주십시오. 네네. 예, 그 단계 전에 아마 성남시에서 조금 뭔가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조금 실질적인 조합원한테 혜택을 준다 싶으면 만약에 아예 남기는 혜택을 거예요. 준다 그래도 네. 하는 게 나을까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팔아버릴까요? 끌고 가면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좀 부담이 많이 더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현실적인 건 네. 맞아요. 솔직히. 근데 우선 지금 상황은 계획은 그렇게 잡고요.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 뭐 한 개 더 물으면 안 되죠? 저희가 주어진 방송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끊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2077-6330번. 방금 전화 끊으신 우리 시청자님, 방송 이후에도 저희가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또 10월, 11월쯤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고 왔어요. 자, 다음 시청자님 많이 기다리셔서요.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곳에 대한 궁금증이세요? 저는 지금 마포구에 있는 신촌 금호 아파트 34평 2년째 보유 중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옆 단지에 있는 신촌 태영 아파트를 여유 자금으로 더 구매를 할까 아니면 아하, 네. 그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SK뷰나 예. 휴면시야 34평을 매매를 하는 게 어느 게 더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휴먼시아도 행신동에 있는 건가요? 예, SK뷰랑 네네. 휴먼시아가 같이 행신동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지은 아파트 단지예요. 2008년도. 네. 그리고 지금 보유하는 아파트가 그 신촌 태영 아파트랑 거의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치가 있으면 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면서 하나를 더 매매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떤 게 더 이렇게 가치가 있는지 싶어서요. 네. 많은 고민하셔서 딱 3가지를 꼽아서 이제 오셨어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질문이 목소리부터 이제 옥구슬처럼 또랑또랑 이렇게 질문 내용을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또 답변하기도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결론적으로는 행신에 네. 있는 지역이 아무리 신축 아파트 단지가 좀 들어서 있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는 좋은 듯 하나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일단은 마포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당연히 더 좋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위치하신 곳이 네. 신촌 금호 어울림 아파트 여기가 창천동에 속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주택을 하나를 더 구입할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신촌 태영 대시양 아파트예요. 네. 자, 여기가 일단은 단지 크기도 뭐 한 250세대 그리고 한 500세대 정도 되는 크기이긴 하는데 네. 일단 뒤에 와우공원이라는 입지적인 부분하고요. 네. 이 근처에는 워낙 실수요자들이 많은 게 대학가 근처이기도 하고 네. 또 교통도 너무 편리하죠, 사실은. 네, 아주 편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입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여기를 거주하시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 여기로부터 저쪽 그 한강에 이르는까지 광흥창역 근처에 있죠. 이 네.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시세는 2012년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 있을 때만 해도 가장 가격이 안 무너져 있던 그런 아파트 단지로서 손꼽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곳 같은 경우는요, 실수요자가, 즉, 네. 전세 거주자가 매매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해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 행신동 같은 경우는 아마 생각하기에는 그러실 거예요. 그쪽 집값이 일단은 싼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그런 부분하고 행신동이란 지역 자체가
워낙에 뭐 일산이라든지 화정이라든지 그 지역하고 아울려서 90년대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어떤 수요층들은 새 아파트, 지금 위치한 곳이 지금 이 오른쪽에 배치돼 있거든요. SK나 지금 휴먼시 아파트가. 네.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수요층들이 그래도 이쪽으로 몰림 현상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 자, 큰 틀에서 봤을 때 네. 행신이라는 위치, 입지적인 부분 자체가 이 근처에서 우위를 점하는 지역은 절대 아니에요. 자, 이쪽이 행신역 같은 경우가 일단은 그 신경의선이라는 그 교통 환경에서 서울 접근성이라는 건 3호선보다 못하는 부분이 많고요. 오히려 이 근처에서 본다면 노후된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일산 그리고 화정 보다도 오히려 조금 사실 빠지는 수요층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폭넓게 봐서 아무리 신축이라고 손 치더라도요, 수요층들이 원하는 측면이 뭐냐라고 한다면 신축 아파트는 오히려 이쪽 위쪽에 그 파주 운정 신도시라든지요, 또 오른쪽에 삼성지구라든지요, 예, 이런 부분으로 몰림 현상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가 가격이 올라서 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조금 그 활력을 얻었을 때는 가장 전세 비율이 높은 또 교통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급이 희소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희소 가치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네. 그 신촌 태형 아파트를 하나를 더 구매하는 게 더 안정적이겠네요. 자, 안정이라고 해서 지금 아파트라는 종목을 투자처로 이렇게 삼으시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전세를 놔두고 얼마를 내가 투자하느냐로 이렇게 투자처를 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전세 비율이 높은 탓에 그 아파트를 구입을 할 경우에 이렇게 전세금이 밀어 올라가면서 매매 금액도 올릴 것이다라는 단순한 이 근처에서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놓고 봤을 때는요, 여기 지금 그 전세 비율이 한 70%에서 75% 정도인데, 맞아요. 전세 금액이 높은 데는 80%, 85%까지 올라가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어요. 네. 차라리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쪽이 더 이거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라는 관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왜 꼭 아파트에만 되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아파트 단지라면,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완전 신축은 아니잖아요. 네, 다 아니에요. 지금 살고 계신 곳도 2001년, 또 옆에 있는 태형 아파트 2003년에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미 10년이 지난 아파트의 인기도가 얼마만큼 갈 것이냐.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전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든 신축에 좀 포커스를 맞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데들이, 그런 것들 심리적인 분석을 했을 경우에 여기가 2년, 3년 후에는 15년 차가 될 것인데 굳이 전세 수요자가 여기를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걸 분석을 해본다면 가격이 올라가도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투자적인 관점을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시간들은 저희 세미나를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 상담을 통해서든 이렇게 저희가 잘 풀어내주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세요. 심지어 이런 아파트를 사두고 월세를 받아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면 이런 측면까지 또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아파트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게 가장 최고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없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아파트보다 더 나은 게 또 없는지도 살펴봐야 될, 한 번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한 발 더 뛰는 그런 시간들을 세미나에서 만나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창전동, 행신동 두 개만 놓고 오면 창전동이 이겼는데 네. 또 다른 그렇네요. 숙제를 또 안겨주시네요, 대표님께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다른 쪽에 있는 다른 괜찮은 건 없을지 또 선택이 되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고 또 무료 세미나 이용하셔도 좋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지금 뒷분 마지막 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그 엘사 아파트 33평이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전세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참에 대출 조금 안고 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사는 게 낫는지 예. 아니면은 전세로 계속 살다가 그 개포 주공 그 일반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그 일반 분양을 받는 게 낫겠는지 아하. 또 아니면 분양 당첨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사놓고 네. 재건축 일반 분양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게 낫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네. 자꾸 오른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다 고민 많이 하시고 구체적인 지역, 이런 뭐 이렇게 되면 어떻고 저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주셔서 또 답변하기가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우선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간을 보니까 마지막 시청자분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청자분들은 정말 질문 내용이 이렇게 좀 뚜렷합니다. 그죠? 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답변부터 뚜렷이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 잠실 에일스 아파트 전세에 살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일단 그 집을 사세요. 아, 구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네. 일단 제가 사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집값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죠. 예. 또 전세보다는 아무래도 내 집에서 거주하시는 게 나은 거고요. 예. 자, 뭐든지 큰 틀에서 본다면 공급의 희소 가치 측면에서 일단 이 잠실 단지에 대한 위상, 즉 잠실 아파트 단지가 그래도 입지적으로나 여러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요층들이 몰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고 있고요. 이미 2013년 같은 경우도 이미 가격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 가치가 아닌 내 실거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매입을 해도 가격의 반등, 즉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더 있어요. 그 이유는 크게는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뭐 네 가지 정도를 압축할 수 있을게요. 뭐냐면 일단 그 잠실이 지금 그 좋든 싫든 그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잠실 제2롯데월드 123층이 계속 준공 앞두고 있으면서 오늘도 계속 뉴스가 뭐냐면 거기 1층 컨벤션홀을 미리 개장을 한다 안 한다를 서울시에서 이미 그 확정을 해놓고서 그걸 시민들한테 몰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또 뉴스 기사화가 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잠실이라는 어떤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 수요층에 대한 시선을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도 재건축 단지로서는 굉장히 사업 진행 속도도 이제 좀 탄력받아서 빠르게 되고 있고요. 지금 9월 1일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이라는 화두가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는 환경 속에서 또다시 이쪽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또 서울시에서 지금 그 삼성동하고 이 잠실 그 야구장, 운동장하고 해서 복합 단지로서 이렇게 복합 교류 지구죠. 이런 부분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예. 또 하나는 또 잠실 그 9호선 자체가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 종합운동장역으로 연장 개통되는 부분하고 또 곧 이어서 강동구로 해서 또 연장되는 부분들이 호재거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잠실에 있는 수요차들은 빠져나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들어오는 성향들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지금 보면은 이제 9억 정도, 9억 선에서 하고 괜찮은 뭐 향이라든지 층이라든지 이런 거는 10억이 이미 넘어 있는 단지도 있을 거예요. 네.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에서 매입을 하셔도 충분히 9억 선, 9억 아래로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30평형대의 아파트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여기하고 또 리센츠하고요, 트리지움하고 레이크팰리스 1, 2, 3, 4단지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갈 때 이왕이면 조금 리센츠도 한번 다시 같이 겸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아, 네. 왜냐하면 리센츠 같은 경우는 일단 잠실 주공 5단지 옆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후광 효과를 좀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곁들여서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지금 전세를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 집을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시고
지금 재건축이라는 여기를 안 사고 차라리 그런 투자 금액을 재건축이라는 부분으로 가고자 하시는데 사실 예. 재건축 시장으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작 단계가 지금 이제 언제 또 절정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매입을 해도 또다시 가격의 반등일 수 있겠지만은 또다시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는 단계가 있어요. 네. 사업 진행이라는 부분 때문에 의해서 지금 겨우 이제 사업 시행 인가라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조건은 맞을지 모르지만요. 항상 관리 처분 직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돼 있는 것들이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은 너무 장밋빛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선 거주를 하시고요. 네. 투자 팁을 드린다면은 네. 내 집에서 최저 지금 뭐 DTI나 LTV가 금리 인하라는 부분까지 좀 이렇게 융자를 많이 혜택을 준다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약간의 내 집을 구입을 하고 약간의 융자를 잘 써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런 작전을 우선 진지를 구축해서 내 집 마련의 폭을 이참에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투자라는 거는 샀다 팔았다에 황금성을 갖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황금성 좋은 그런 투자처들이 많으니까요. 예. 마찬가지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4년 하반기 투자 지역 그리고 세테크 전략 세워드립니다. 9월 13일 토요일, 15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고요. 797-0309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알짜배기 매물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2부, 자, 매물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려놓고 있고요. 02-2077-6394번으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동주 대표님 매물 먼저 볼까요? 어느 쪽 준비하셨어요? 자, 한강변 하면 떠오르는 곳이죠. 한강변 고밀 개발, 복합 개발하면 항상 떠오르는 곳이면서 주거, 상업, 업무, 문화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합정동에 위치한 매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양팔석 대표께서는 어떤 쪽 매물 준비하셨을까요, 대표님? 예, 요즘 한강이 아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한강, 이제는 남쪽을 지금 섭렵해 보겠습니다. 서쪽인데요. 앞으로 그 준공업 지역의 가치와 한강 개발의 가치, 그리고 서울 2030 플랜에 근거해 보면은요, 크게 주목을 받을 곳, 바로 영등포구 양평동 유가 매물과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곳 강동구는요, 가장 이주 수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이 대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강동구 천호동을 소개합니다. 자, 하나하나 열어봐야 될 텐데요. 양팔석 대표님의 매물부터 볼게요. 양평동 먼저 가겠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유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선유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요. 내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5층이고요. 매매 금액이 2억 원,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그리고 대출 받는 금액 1억 3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6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표님, 추천 포인트는 어떻게 가지고 오셨어요? 예, 무엇보다도 자, 2030 서울 플랜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3도심으로 이루어지죠. 자, 기존의 4대문과 강남을 제외한 영등포 여의도의 가치. 이랬을 때 영등포의 그 중심축, 즉 양평동과 바로 영등포 등의 가치가 크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한강 개발의 가치와 더불어 미래 큰 폭의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양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마포구 왼쪽에는 마곡지구가 있습니다. 기업타운이죠. 한강을 건너 북쪽에는 상암 DMC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둘러보면 여의도, 서울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으로 둘러싸인 곳이 바로 이곳 양평동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부한 임대 수요가 그 어느 곳보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거기에 한강의 가치와 더불어 역세권의 개발 가치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유도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주변 여건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이곳은요 이미 한때 그 한강 르네상스 지역으로 주목을 아주 크게 받았던 지역입니다. 바로 양화대교를 놓고 보면 바로 왼쪽에 있는데요. 김포도로, 김포가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강까지 걸어서 불과 3분 정도. 자, 9호선이죠. 9호선을 따라 투자를 하게 되면 성공한다. 선유도역에서 더불어야 한 4,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요, 총 52세대로 구성됩니다. 3개동으로 구성되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입지 여건에 대한 그런 가치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생활 편의 시설과 더불어 미래 큰 개발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2030 개발 계획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걸로 인한 어떤 후광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도시 기본 계획인데요. 그랬을 때 서울을 3도심으로 엮어지는데 강남과 기존의 9도심을 생각해 보시면 영등포가 가장 낙후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영등포의 가치가 크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곳 양평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서울 서남부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특히 서울 수도권의 위성도시를 아우르는 중심축으로의 가치가 바로 이곳 영등포의 가치가 될 것이고요. 그 중심에는 2040 서울 플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의도의 배후도시로서 그런 가치 뿐만 아니라 준공업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25개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넓은 30.8%의 준공업 지역이 바로 이곳 영등포인데 양평동은 바로 이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시에 큰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여의도의 금융허브에 바로 지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을 더더욱 가지고 있고요. 올 하반기면 올 하반기에 9호선 연장 라인이 개통이 되게 될 때 바로 9호선의 라인은 더더욱 주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9호선 라인에 인접해 있는 지역의 다세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연장도선 되면 강남으로서의 접근성은 더 뛰어나질 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이제 건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인데 어떻게 지어져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이미 바닥에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총 52실 3개동으로 구성되게 되고요. 전체 5층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5층입니다. 뷰가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주거생활이 영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방 2개 거실이 있는 3베이 구조의 바로 투룸 다세대 주택, 요즘 한참 인기죠. 그렇습니다. 고급 인테리어가 도입이 되고요. 1층은 외부인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방범 시스템이 아주 특징인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방 2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 알아봐야 되겠죠. 얼마나 어느 정도 가격선으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지 또 수익률도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예, 매매가가 무엇보다도 착한 그런 가격입니다. 매매가가 불과 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2억 원인데 전세로 놓으실 때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 1억 7천만 원을 놓고 두면 실제 투자비는 전세가일 때 3천만 원인데요. 여기에는 양문형 냉장고, 천정용 에어컨, 그리고 또
우리가 익히 아는 세탁기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투룸에서는 주어지지 않은 옵션이 주어진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월세로 가능하죠. 3천에 75만 원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랬을 때 대출 이자를 전부 제외할 때 실제 투자비는 불과 4천만 원, 연수입이 420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10%대를 넘어서는 투룸 주택에서는 보기 드문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매물 정보 점검하고 왔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 육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번에는 이동주 대표의 매물 볼까요? 합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6호선 합정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고요. 2015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 이번에도 방 2개로 구성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매매 금액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동주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정동에 있는 이 매물,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고 가면 될까요? 자, 우선 첫 번째 포인트를 잡자면요. 강북권에서 교통망이 가장 좋은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합정역 일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과 동시에요. 해당 지역은 2호선과 6호선이 환승하는 더블역세권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편리하고 편안한 이런 교통망 때문에 든든한 임차 수요를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부동산 가치 상승의 필수 요소인 4가지 요소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구의 유입, 자본의 유입, 여기에 교통 환경, 여기에 개발 호재까지 작용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한강 종합개발계획의 최대 수혜지이자 역세권 고밀개발 1순위 지역을 소액으로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학군에다가 그리고 뭐 상권까지 다 마련돼 있는 그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입지 여건 좀 점검해 주세요. 네, 그래서 본 매물은 합정 역세권과 도보 한 7, 8분 거리에 위치한 아주 역세권이고요. 특히나 이곳은 홍대가 같이 있는 곳이죠. 홍대를 필두로 해서 약 4개의 대학이 이곳에 집중해 있습니다. 홍대, 서강대, 연대, 이대 약 한 4만의 대학생 임차 수요가 항시 대기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 합정역과 홍대역 상당히 지근 거리에 있죠. 때문에 쿼드러블 역세권까지 해당이 된다. 즉 2호선,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까지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6호선이 서부권 최대 업무 벨트 라인이거든요. 이 벨트 라인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 또한 상당히 많다. 즉 이곳은 주수요층 자체가 다세대 주택에 딱 적합한 젊은 세대라는 것이죠.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 수요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임대 시장이 지금 상당히 발달해 있고요. 월세 시장까지 발달해 있고 이로 인한 월세 수익률 상승에 의한 매매가 상승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해당 지역 한강변을 도보로 이용하는 상당히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 한강변 지가 상승을 톡톡히 볼 수 있는 곳이고요. 향후 한강변 고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획득함으로써 한강조망 아파트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확실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워낙 저희가 매물 정보 전해드리면서 이곳저곳 점검하다 보니까 마포지구에 또 그 개발 호재가 뭐가 있더라? 또 가물가물하네요. 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은 당장 눈에 띄는 것이 합정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있겠죠. 합정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주거와 상업, 업무, 여기에 다른 곳에는 없는 문화까지 결합된 완벽한 복합도심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나 이 일을 토대로 해서 마포구에서는 마포비전 4대 육성 거점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암, 합정, 홍대, 공덕 4곳인데 무려 본 매물이 있는 곳은 바로 합정과 홍대권역이죠. 이곳은요 또 서울시에서도 홍합 비즈니스 벨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곳에 디자인 출판 젊은 분야이자 이곳을 문화 관광 도시로서 집중 육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관광 도시로까지 발돋움시키겠다 이것인데요. 그 이면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당인리 발전소가 당인리 에너지파크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교육장, 전시장, 도서관, 여기 예술 카페, 지상의 75%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지역의 또 하나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강변과 접해 있는 지상 최대 공원 규모가 바로 이 당인 에너지파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로 인한
지역의 인구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또한 지역의 집가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타운도 조성이 되고 있죠.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상암 DMC 단지의 바로 월드컵 경기장, 이곳에 바로 롯데에서 바로 옆에 복합몰을 조성을 하죠. 이 복합몰로 인해서 약 1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추가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홍대 민자 역사에도 호텔이라든가 비즈니스 타운이 들어오면서 이 또한 업무 시설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한강 종합 개발 계획 가장 큰 수혜가 바로 이 합정역 일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점들 지역 가치 필연적으로 상승시킨다는 점을 꼭 유념을 하시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물만 잘 지어지면 되겠네요. 지금 중국년도 보니까 내년이에요. 내년 1월이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준공을 앞두고 이제 한참 진행 중인 것이고요. 주목할 것은 전체 세대 수가 11세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 80여 평의 땅에 11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자, 건물 자체의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3면이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15m 도로, 8m 도로, 8m 도로. 아주 뛰어난 접근성과 더불어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 구조를 보시게 되면 방 2개와 주방과 완벽하게 분리된 거실, 여기에 베란다와 욕실 구조인데 거실이 어느 정도 넓냐면요. 여러분들 구면적으로 24평형 아파트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거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얘기는 즉 내부 전용 면적이 지역에선 보기 드물게 지역 투룸에서 가장 넓은 내부 전용 면적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외부인 차단 시스템 당연하겠죠. 보안 시스템 잘 확보를 할 것이고요. 무인 택배 시스템이라든가 총 5층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위아래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아주 편리함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1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대당 100% 안정적인 주차장까지 확보하고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다가 저희 보니까 옥상에 개별 텃밭도 있다는 것도 네. 한 가지 덧붙여서 알려드릴게요. 가격 궁금합니다. 얼마면 접근 가능할까요? 자, 매매 가격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대비 해당 지역에서 상당히 저렴한 매매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구면적으로 약 한 14평에 이르는 상당히 넓은 전용 면적입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요. 해당 지역에서 최소한 2억 한 7천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하지만 본 매물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최대 2억 2천까지 예상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2천만 원의 소액으로 한강변과 초한강변을 선점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되겠고요. 대출 금액 1억 6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5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되면요. 이자 비용 다 제외하고도 연순 수익 약 500만 원, 월로 따지게 되면 한 42만 원 정도인데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무려 약 한 10% 정도의 고수익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익과 차익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절호의 매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포구 합정동까지 다녀와 봤습니다. 이 매물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저희 매물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주어진 시간이 또 짧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불편이 있어요. 2077-6394번으로요. 매물 정보 들으시다가 이거 궁금한데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후에도 저희 이 번호 열어두도록 할게요. 마지막 매물 정보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매물 정보 양팔석 대표가 준비하고 계신데 정보 간단하게 확인하러 갈게요.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남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번 달이네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이고 방 3개에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이렇게 되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양팔석 대표와 좀 구체적인 정보 좀 말씀 나눠볼까요? 대표님, 이 매물은 어떤 포인트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일제 실투자비가 불과 2천만 원이라는 말은 90%대를 넘어서는 전세가율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변에 전세가가 이것만 유독 비싸지는 않겠죠. 자, 뒤집어 보면은 가격이 아주 저렴한 그런 급매물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 주택의 희소성이 3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 지역은 없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측면과 더불어 희소성이 높다. 두 번째는요. 자, 무엇보다도 넓은 전용 면적입니다. 실 전용 면적이 17평.
아주 넓은 3베이 구조의 방 3개 구조입니다. 더더구나 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무엇보다도 임대에 대한 메리트가 그 어느 것보다 크다. 세 번째는요. 한강공원이 일단 가깝죠. 걸어서 물론 한 7, 8분 정도 걸리긴 합니다만은 한강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죠. 이곳 한강공원은 광나루공원이 서울시의 한강공원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옆으로 계속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외관도 저희 한번 봤고 내부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대충 봤는데 역시나 깔끔하고 세련되게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정보 좀 필요해요. 이 건물, 이 다세대 주택의 주변 지역은 어떤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 주변 지역을 보면 현재 전철 8호선의 종점이 이곳 암사역입니다. 여기서 도보로 약 한 4,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도 주변에 재건축 이주 수가 서울 전체에서 가장 많은 세대 중에 두 번째 규모죠. 개포 재건축을 다음으로 큰 규모가 바로 이곳 고덕주공 재건축인데 그것도 개포지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2, 3년 뒤에 이주가 예상이 되지만 이곳 고덕지구는 가을 바로 올가부터 이주가 확정이 됐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주 수에 대한 대비를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큰 폭의 시세 차익이 되는데요.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공원의 가치를 모두 공유하는데요. 이곳 전철역 앞으로 연장 노선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요, 대표님. 재건축 기대감이 큰 지역이잖아요. 이걸로 인한 어떤 좀 효과도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틈새 시장입니다.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게 단순히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가공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 2차 부가가치를 생산함으로 해서 더 높은 시세 차익과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틈새 시장에 바로 매물이다. 그 이유는요. 이곳 고덕주공이 2단지부터 7단지 그리고 시형 아파트를 위치해서 둔촌 아파트 포함하게 되면 약 한 16,000세대의 중층 아파트를 포함하면 23,000세대입니다. 재건축이 이제 앞으로 착착착 진행이 될 텐데 올가을부터 확정이 돼서 이주가 시작이 되죠. 그랬을 때 주변에 멀리 이사 가지 않습니다. 주변에 눌러 앉을 때 가장 이주 수요의 최적합지가 바로 이곳 천호와 암사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높고요. 천호 뉴타운 개발 이주 이제 본격적으로 3년 뒤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3만 세대의 대규모의 이주 수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곳은요. 무엇보다도 강동 첨단 업무단지와 구리의 첨단 업무 시설 그리고 상일동 복합 엔지니어링 단지들이 전부 들어올 예정이고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매수 수요와 임대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주목하셔야 될 것은 8호선의 연장 노선, 바로 별내선까지 이어지는 이런 8호선의 연장 노선인데요. 서울에 또 경기의 동북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출근을 할 때는 강남으로 출근한다면 바로 이 8호선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미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9호선 연장 노선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주변의 호재 풍부합니다.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대표님 아까 우리 사진 봤잖아요. 준공이 뭐 어떻게 완료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예, 마무리 건축 공사를 진행 중이라서 이제 추석이 지나면은 이제 준공을 이제 하게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서 건물이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그 시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고급스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페어글라스를 써도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은 22mm 정도인데 여기는 26mm 썼다든가 또 이중창에 대한 두꺼운 그 창을 통해서 단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방음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죠.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층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3층이기 때문에 로얄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외관이 특히 아주 고급스러운 석재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긍심을 더욱 높여주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격을 좀 점검해봐야 되겠죠? 다 좋은데 가격 안 맞으면 또 우리 접근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선이면 가능할까요? 예, 이 매물은요 천정형 에어컨 그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까지 무료로 이제 옵션으로 제공되는 그런 그 고급스러운 매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2억 5,500만 원. 주변 시세가 약 2억 8천만 원대를 호가한다고 보면은 아주 매우 저렴한.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 비율이 90%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전세 2억 3,5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이랬을 때는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2천만 원. 자,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그걸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 천호동의 매물인데요. 월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월세로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3천에 약 한 80만 원 정도 전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실제 투자 비용은 5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연 6%대의 임대 수익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세를 놓고요. 2년 뒤에 임대 차익에 대한 시세 차익만 해도요. 내가 투자한 돈 100% 회수가 될 만큼 이 지역에 현재 저렴한 매매가와 더불어 높은 임대가율.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더욱 임대가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덕주공 같은 경우는 어떤 데입니까? 본격적으로 이주가 가을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건너편에 바로 GS건설에서 시작하고 있는 재건축 470세대도 이미 이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요.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매물들 위주로 좀 점검을 해봤네요. 마지막 매물까지 점검해봤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방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3가지 매물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하지만 방송 이후에도 저희 쉬지 않습니다. 02-2077-6394번으로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시면요. 언제든지 이 매물에 대한 정보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아직 남았지만 그래도 미리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